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시사인강 인생 강의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우리 뉴스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뉴스가요, 제목부터 좀 어마무시하죠. 얼마 전에 조중동을 비롯해서 주요 언론 전체 다 일제히 속보로 나왔던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날도 주요 언론사에서 종이신문 1면을 장식했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내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진도를 따라잡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그 백그라운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중국이에요. 근데 한화오션은 우리나라 회사인데, 근데 이 한화오션에 미국 내 자회사 5곳에다가 제재를 가했다. 왜? 뒤에 나오죠. 미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한화오션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건 중국의 입장이에요. 중국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사실 이 한화오션이요, 미국 내에 자회사가 5곳이 있는데 여기 중에 뭐 하나쉬핑 뭐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아. 한화 필리 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원래 미국 조선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를 갖다가 한화오션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필리 조선소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한화 필리 조선소, 이게 언제 나왔냐면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곳을 방문을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 때문에 지금 제재를 했다라고 사실 보셔도 되거든요. 그럼 제재를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들 회사는요, 중국 내 모든 조직 및 개인과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뭔가 겹치는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에요. 언제냐? 사드 배치할 때 한한령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줄 폐업하고 너무나도 고생했던 그 기억 있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한한령이었거든요. 한국 거 다 안 돼, 뭐 드라마 안 돼, 뭐 백화점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여행 쇼핑 금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콕 집어서 아예 한국 회사 한 군데를 갖다가 이렇게 제재를 가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콕 집어서 제재를 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해사, 물류 및 조선업 관련 301조 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다가 어떤 제재나 조치를 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피해봤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제재 조치를 한 거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301조 조사를 실시를 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왜 그러냐? 그거는 미국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건데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도 위반한 거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라고 중국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다가 해야지 왜 우리나라에다 했을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화 필리 조선소를 탁 겨냥해서 사실은 제재를 가한 거다. 이거 한국 정부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는 뭐냐? 조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상징하는, 우리가 그거를 요즘 언론에 보면은 이 표현 많이 나오죠. 마스가, Make America's Shipbuilding Great Again. 요걸 줄여가지고 마스가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방미했을 때 콕 집어서 여기를 갖고 중국도 콕 집어서 여기에다가 제재를 가한 거예요. 한화는 무슨 잘못인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저는. 자, 우리 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게,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도 뭔가 미국에다가 지렛대로 이용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협상을 할 때 핵심 동력을 이 마스가 프로젝트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과 중국이 해상 패권을 놓고 계속해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군함 수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꽤나 미국보다 더 많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군함 수를 빨리 늘려야 되는데, 이 조선업계에서 빠르게도 건조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뭔가 큰 걸 하나를 주면서 우리가 관세 협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구나라는 아마 그런 감이 잡히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화는 미국에 꼭 필요한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회사예요. 그죠? 자, 특히 양국 조선업의 공동 발전, 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당연히 우리 기업이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오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근데 여기를 콕 집었단 말이죠. 가장 불쌍한 건 여기에서 누굴까요? 한화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앞부분에 이 301조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면은 30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에 있는 몇 조거든요. 이게 미국 무역법 트레이드 액트의 제301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용만 좀 간단하게 보면 외국에서 행하는 미국에 대한 부당하고도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를 해서 그게 확인이 된 경우에 실제로 피해를 줬다. 그럴 때는 그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도 부과하고 양허 철회를 하고 수입 제한을 하는 그런 보복 조치를 할 때 이 근거로 301조에 의거하여 니네 나라는 관세 100% 이렇게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모르는 표현이죠. 양허. 양허라는 거는 서로 이제 양해각서한다 할 때 그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친하니까 니네 나라는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제재나 아니면은 뭐 제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봐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양허거든요. 그동안 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봐주던 거를 철회하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번 건이 USTR이 이 중국의 해사, 물류, 조선 이런 분야의 지배 전략을 대상으로 한 1년 좀 넘게 이제 이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301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벌였어요. 중국이 좀 불합리하게 국제법을 좀 위반한 건 있나 없나 그렇게 하면서 이 해상 분야의 지배력을 확장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바로 이 301조 조사에 따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요. 수수료를 부과한다든지, 그죠? 네, 제한을 하는 그런 조치를 미국이 먼저 했죠. 근데 미국은 뭐예요? 301조 조사에 따르면 니네들이 먼저 잘못했다. 그럼 중국은 뭐예요? 하나오션을 때리는 이유가 미국이 먼저 잘못했다. 지금 그런 게임 속에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해양 패권 전쟁 벌이는데 하나오션이 꼈다. 뭐 이렇게 좀 상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화라는 회사를 굳이 왜 콕 집었을까도 궁금하시죠? 왜냐면 조선업 회사가, 조선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현대도 있고 많아요. 그죠? 자, 이 미중 패권 전쟁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 기업 하나를 콕 집었는데 좀 있으면은 다른 나라까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래 이 전쟁은 지속이 될까? 경쟁이 지속될까? 그러면 비교 사례가 하나 있죠. 미국하고 소련하고 그 냉전 시대 때를 보면은 사실 미소 패권 전쟁이 1945년부터 91년까지 무려 46년이나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패권 전쟁을 벌인 게 이 이후거든요. 그죠?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점점 올라오니까 미국을 위협하니까 그때부터 패권 전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정말 양보해도 10년 이상은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겨루기에 우리는 껴있다. 그러면 이 껴있는 자체를 우리는 이걸 노말로 봐야 돼요. 뉴노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국제 정치나 외교나 안보나 국방 정책에서도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큰일 나요. 뭐 현 무슨 나라 이런 거 좀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국익을 가지고 현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중립 박을게요. 이 부분은. 그런데 왜 계속 이 그룹에 한해서 제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정말 미국하고 친한 기업인 건 맞아요. 보시면은 그거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그룹의 이미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상남자, 그죠? 왜 그런 생각하세요? 뭐 회장님의 뭐 그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화 그러면은 방산업,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남자의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 이 회사가 참 똑똑하기도 똑똑한 게 바이든 정부 때는요. 미국에 태양광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태양광을 한화가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한화 에너지 솔루션, 한화 큐셀 뭐 그런 기업 이름 생각나시죠? 맞아요. 그 태양광.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렇죠. 조선소,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인수했는데 휴스턴 것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하고도 긴밀하게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인 건 맞아요. 팩트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제재를 받으면 한화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한화에 계시는 분께, 좀 높은 분께 여쭤봤는데 뭐 시큰둥? 그 시큰둥이 뭐냐면 할 테면 해봐라. 우리 끄떡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뭐 내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다른 조선사들한테도 이거를 추가 제재 조치하지 않을까? 뭐 그 우려도 솔직히 있기는 하고 또 한화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한테도 제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것도 뭐 일정 부분 조금은 1%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 그럼 실제로 쉽빌딩 하는 거, 배 만드는 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당장 중국산 못 쓰잖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팩트 확인을 직접 해보니까 실제로 중국산 후판이라고 철판대기예요, 이런 거. 근데 이게 한 20% 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중국산. 근데 이건 말고도 좀 아주 저렴한 자재들 있죠. 뭐 파이프 같은 거, 쇠파이프 같은 거. 배관 같은 건 사실 중국산을 쓴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제재 때문에 중국산을 수입 못한다고 배를 못 짓느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좋은 게 포스코의 반사 이익이 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중국이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못 써 하면서 그 부분을 국산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한화의 주가가 실제로 그날 훅 떨어졌다가 다시 다음날 바로 반등했거든요. 제자리 찾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런 계산을 다들 하시지 않고 개미님들이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 땡큐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허공에 주먹질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한화가요.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 참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때 총력 지원을 합니다. 사진까지 갖고 왔어요. 이거 다 한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공식 스폰서거든요. 네, 서밋 공식 스폰서예요. 여기에서 이 방산 기업, 주요 기업 3사에서 K방산의 경쟁력까지 소개하는 그런 행사도 벌인다고 하고 또 갈라만찬에서는 불꽃, 여기 좀 은하수 같은 이런 느낌이고 다 연출이에요. 그다음에 드론쇼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위선양하고 국내 행사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기여를 하는데 나라에서 좀 이번 제재에 대해서 빨리 좀 풀어주던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혹시 우리 이 인강 초반에 좀 궁금하다 했던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태양광 공장을 미국에 지었다. 바이든 때. 이 부분 있죠. 이것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한화가 바이든 시절에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의 태양광 회사를 또 공장을 차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콕 집어서 한화에게 제재를 한 것은 한화가 미국 내에 이 쉽빌딩도 하지만 태양광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거든요. 뭐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얘기니까 제가 또 이걸 또 빌미 삼아서 태양광 얘기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갖고 오기도 했어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실 거예요. 다 최근 뉴스거든요. 태양광의 한국 점유율이 4%로 추락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그러면 다 중국산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중국에 먹혔다 그러면 하나 것도 있는데 중국한테 먹혔네 라는 사고가 자동으로 흐르게 되죠. 내용 잠깐 볼게요. 근데 저는 첫 문장부터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 기사 뭐냐면 5년 전만 해도 50%였대요. 한국산 태양광 셀 점유율이. 뭐야? 그럼 우리 거 많이 썼었네? 그죠? 그런데 이게 올해 한 자릿수로 추락. 그런데 나머지는 그럼 뭐냐? 다 중국산. 이게 지난해 95%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사업은요. 하나에너지, 큐셀 뭐 요런 다양한 어떤 이 모듈이나 뭐 셀 같은 것들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설 곳이 사실 없어지게 된 거죠. 뭐 4%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부처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에 이거는 팩트예요. 한국산 태양광 셀의 점유율이 2019년에는 50%, 그 다음에 35%, 25%가 23년이야. 그리고 24년에는 4%. 잠깐. 그럼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네? 올해는? 네. 이제 받아보면 충격도 받겠죠. 근데 중국산 태양광 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처음에 19년에는 38%였다. 그럼 원래부터 중국산이 제일 많았던 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들이 다 있겠죠. 우리나라 뭐 한화를 비롯해서. 그런데 63%, 74%를 거쳐서 작년에
95%. 올해 거는 받으면 더 놀라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이거 강조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라고 붙여 이름도 지금 바꿔놓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예산을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예산을 쓰는 곳이 주로 이 풍력이나 태양광일 텐데 어느 업체? 이 퍼센티지에 따르면 중국 업체한테 돈이 간다는 건데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물음을 가져봐야 돼요. 예산, 우리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의 태양광 부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합리적인 우리의 요구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한 전문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일정 규모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구호만 반복하지 말고 자국 산업의 육성 전략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술 경쟁력. 잠깐만요.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뭐? 안보랑도 왜 관련이 있을까? 이게 정말 오늘 인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요. 왜 태양광 이 판이랑 세일 같은 거랑 안보랑 무슨 관련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또 이제 문제입니다. 태양광 설비에서 의문의 중국 통신장치가 나왔다. 이것도 올해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아니요. 사실 먼저 저는 이 소식을 접했던 거는 미국이었어요. 미국 뉴스 보고 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같은 제품을 쓰니까. 자, 국내 태양광 발전 현장에서 사용 중인 인버터의 약 90% 이상이 중국산인 거 우리가 방금도 봤는데 문제는 이 장비들이 통신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통신 기능은 뭐예요? 어떤 정보를 쏘고 받고 하는 거잖아요. 웬 태양광 장치에 이런 게 있지? 여기서부터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전력만 만드는 태양광 설비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 뭐다? 네트워크 기반의 해킹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의문의 통신 장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앞으로 중국산 덜 쓰고 어디 거 쓰겠다? 그렇죠. 하나 거 쓰겠다. 하나는 미리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미국에다 공장 하나 차린 거는 와 이거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국내에서 사용되는 장비도 미국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최근에 국민 전체가 다 탈탈 털렸잖아요. 뭐 SKT, KT,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롯데카드 등등. 비단 이것뿐이겠냐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안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또 불법 촬영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5월 21일이에요. 정권 바뀌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나큐셀, 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태양광 인버터 판매사들을 불러서 중국산 인버터 관련해서 야 이거 통신 장비도 된다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니? 라고 회의를 했대요. 근데 이때 중국 기업들이 회의 참석을 우리도 들어가겠다! 라고 했는데 못 오게 하고 일단 국내 기업하고 얘기할게. 왜? 이거는 뭐기 때문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 지난 정부였어요. 그러면 회의를 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킬 스위치라고 하는 게 내장이 됐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미국에서 밝혀진 건데 이게 뭐냐면 장비 제조국, 다시 말하는 이건 뭐다? 중국에서 중국 본토에서 원격으로 미국의 우리 제품들 태양광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력 차단해볼까? 이러면 정전. 이런 거예요. 아니, 미국의 태양광 설비인데 중국에서 켜고 끄고를 할 수 있다? 심각한 안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같은 제품을 쓰니까 정말 미국에서는 이미 위기감이 지금 국민들 가운데 상당히 형성이 됐고 우리는 5월 21일 날 회의는 했는데 그 뒤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정부에서 제재나 조치를 취할지 대책을 마련할지는 정권 바뀌고 아직 발표된 걸 제가 입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서 꼭 이 지식을 갖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 즉 여러분의 이 통신 기록부터 사진부터 거래 정보까지 모든 게 다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좀 트래킹을 하면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 내려볼게요. 우선은 중국이 내린 제재부터 국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을 이렇게 제재받고 있는 기업인데 알고 보니까 태양광 시설비를 아주 잘하는 곳이네? 그러면 이왕이면은 예산 많이 쓰는데 하나로 좀 대체해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 저는 합리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친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굴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다? 우리의 이 새로운 이 노멀에서 보면은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자 그 얘기예요. 어차피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계속해서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야 되니까 친한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인강을 준비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들은요. 저는 팩트만을 나열을 했어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